토트넘은 20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0대2로 패했는데요.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리그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히샬리송과 데얀 콜루셉스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콘테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3-5-2 포메이션에서 더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에 팬들은 좋은 경기력을 기대했는데요.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시즌 최악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을 향해 패스를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했는데요. 에릭 텐 하우 감독이 준비한 전술적 부상에 콘테 감독은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0대2라는 스코어보다 팬들에게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는데요. 경기 후 축구 통계 SNS인 마크 스태츠에 토트넘과 맨유의 패스맵이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의 패스맵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향한 제대로 된 패스맵이 없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사이에도 패스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손흥민과 케인은 무인도처럼 전방에서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을 향해 패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콘테 감독이 구상했던 전술이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를 드러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선발 선수 중 가장 적은 볼 터치 횟수인 39회를 기록했습니다. 맨유의 일방적인 공세에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다비드 데헤아와 같았는데요. 공격 전환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해야 하는 케인도 40회가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슈팅을 단 9개밖에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케인 3회, 손흥민 1회였습니다. 아무리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면 득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맨유는 28개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4회 이상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공격진에게 양질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전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맨유의 지공 상황에서 토트넘은 5-3-2 포메이션으로 변경해서 수비를 하였는데요. 콘테 감독의 수비 전술은 기본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존 디펜스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선에서만 적극성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 백의 전진 혹은 진영 이탈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이에 맨유는 지공 상황에서 3-4-3 포메이션을 통하여 미드필드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라인이 헐거워지면서 틈이 보이자 맨유는 중거리 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반에만 무려 19개의 슈팅을 허용했고 그중 13개가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만약 감독이 전반전 이러한 양상을 봤다면 후반에는 수비 형태를 바꾸던지 빠른 교체로 분위기 변화를 가져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도 여전히 똑같은 전술과 양상이 이어졌고 콘테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90분 내내 주도권을 쥐어준 채로 단 한 번도 분위기를 바꿔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패배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경직된 감독인지 보여주는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콘테 감독이 재계약을 미루는 이유가 팀을 떠나고 싶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지난 시즌 도중 부임한 콘테 감독은 곧바로 토트넘에 안정감을 가져왔습니다. 데얀 콜루셉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팀에 필요했던 선수들을 영입했고 누누 산투 감독 시절보다 전술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꿈처럼 여겨졌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구단들이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선수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듯이 콘테 감독도 지금이 재계약을 할 적절한 타이밍인데요. 그러나 콘테 감독은 재계약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콘테 감독을 잡으려고 하지만 콘테 감독은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도 답변을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은 자신의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나려고 한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콘테 감독이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미룰 때 보통 그는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토트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콘테 감독의 태도가 토트넘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이적설은 유벤투스의 잇따른 연패와 관련 있는데요. 그로 인해 차기 행선지로는 유벤투스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유벤투스는 세리에 A에서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4승만을 거두며 리그 8위를 기록 중입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선 1승 3패로 사실상 4년 연속 16강 탈락이라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시즌 초반 부진했던 마시밀리아 알레그리 감독의 경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은 유벤투스와 인연이 깊은데요. 그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유벤투스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활동 기간 동안 5번의 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벤투스의 감독으로 부임해 첫 시즌 리그에서 무패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세리에 A에서 리그 3연패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13-14 시즌에는 33승 3무 2패의 전적으로 역대 최다 승점인 102점을 기록하는 동시에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다만 유벤투스로 가기 위해선 여전히 장애물은 있는데요. 앞서 콘테 감독은 유벤투스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안드레아 아넬리 유벤투스 회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팀을 떠났습니다. 다만 데일리 메일은 현재 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넬리 회장은 콘테 감독이 돌아오면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유벤투스의 부회장인 파벨 네드베드 부회장은 함께 성공을 경험했던 콘테 감독에게 열광하고 있다.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 유벤투스가 앓고 있는 병을 낫게 만들어주는 치료제처럼 생각된다라며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콘테 감독의 이적설이 대두되면서 토트넘 소속인 손흥민의 앞날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언론 칼치오 메르카토는 21일 콘테 감독이 만약 유벤투스로 이적한다면 손흥민 영입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콘테 감독이 이적한다면 함께 유벤투스로 데려갈 선수를 찾을 텐데 이는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손흥민 선수가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